1972년 봄, 흑산도 바다는 사람 마음을 먼저 알아챘다. 기쁜 날에는 반짝였고 슬픈 날에는 안개가 먼저 내려앉았다. 흑산도 예리항 근처 작은 마을에 오복래라는 처녀가 살았다. 22살. 어머니 말순과 단둘이 살며 생선 장사를 했다. 아버지는 오래전 풍랑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말순은 늘 말했다. 복래야, 섬 산에도 믿지 말고 육지 산에도 믿지 마라. 복래는 웃었다. 그럼 누구랑 살아? 걔랑 살아라. 걔는 밥만 주면 안 떠난다. 옆집 총각 길수가 듣고 발끈했다. 아주머니, 저는 안 떠납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안 떠나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요. 길수는 마을 최고 수다쟁이였다. 배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복래를 오래 좋아했다. 복래야, 오늘 조기 잡혔다. 내가 잡았어. 아니, 잡은 사람한테 내가 말 걸었어. 복래는 웃었다. 길수는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목포에서 온 청년 강태준이 섬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공부하다 잠시 수산물 중개 일을 돕는다고 했다. 태준은 다른 육지 사람들과 달랐다. 섬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생선을 깎지도 않았다. 말도 조용했고 웃음도 따뜻했다. 복래는 점점 태준에게 마음이 갔다. 둘은 자주 바닷가를 걸었다. 복래 씨는 섬이 안 답답합니까?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육지 가고 싶을 때 있잖습니까? 복래는 바다를 바라봤다. 가고 싶은 건 많지라. 근디 마음이 바다를 못 떠나. 태준은 웃었다. 그 웃음이 자꾸 복래 마음에 남았다. 가을이 되자 태준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항구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붉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복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육지 사람들은 그 말을 참 쉽게 허요. 저는 진심입니다. 배가 떠나고 복래는 오래 항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복래는 우체국 앞을 자주 서성였다. 한 달 뒤 태준의 편지가 도착했다. 흑산도 바다가 자꾸 생각납니다. 꼭 다시 가겠습니다. 복래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지는 점점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편지가 2달, 3달로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육지 총각한테 속은 거여. 길수는 화를 냈다. 다들 남 연애 걱정할 시간 있으면 본인 얼굴 걱정이나 하쇼. 한 할머니가 말했다. 너는 얼굴 걱정 많이 했는디도 그 모양이냐. 길수는 입을 다물었다. 복래는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쳤다. 그날 밤 말순이 갑자기 쓰러졌다. 복래는 울며 뛰어다녔다. 사람 살려요. 길수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어버, 보건소 가야 혀. 길수는 말순을 등에 업고 빗속을 뛰었다. 겨우 목포 병원까지 갔고 다행히 말순은 목숨을 건졌다. 병원 복도에서 복래가 말했다. 길수야, 고맙다. 길수는 애써 웃었다. 고마우면 나중에 나 부자 되면 생선 좀 싸게 줘. 복래는 울다가 웃었다. 며칠 뒤 복래는 태준에게 전보를 쳤다. 어머니 위도. 목포병원. 나흘 뒤 태준이 나타났다.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다. 복래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왜 이제 와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빚이 생겼습니다. 공장 일하며 살았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복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매일 기다렸어. 태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때 말순이 병실 밖으로 나왔다. 자네가 그 육지 총각인가? 죄송합니다. 말순은 한참 태준을 보다가 말했다. 사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여. 근디 기다리게 해놓고 말 없는 건 죄여.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묻건네. 다시 올 건가?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도망 안 가겠습니다. 복래는 쉽게 웃지 못했다. 3달 안에 와요. 그 뒤엔 안 기다릴 거요. 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흑산도로 돌아온 복래는 예전처럼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어머니와 장사를 키웠고 직접 목포 상인들과 거래도 했다. 길수는 여전히 옆에서 떠들며 일을 도왔다. 복래야, 너 이제 사장님 같아. 너는 입사원. 입만 쓰는 직원? 정확해요. 3달째 되는 날, 복래는 항구에 나갔다. 안개 사이로 배 한 척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고 마지막에 태준이 보였다. 예전처럼 말끔하지는 않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도 탔다. 하지만 도망치는 사람 얼굴은 아니었다. 태준이 복래 앞에 섰다. 늦지 않았습니까? 복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늘까지였어. 태준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서울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주 흑산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길수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멀미는 할 줄 아냐?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합니다.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격 있네. 복래는 결국 웃고 말았다. 몇 달 뒤 둘은 작은 혼례를 올렸다. 길수가 사회를 봤다. 오늘의 주인공은 흑산도 최고의 아가씨 오복래 양과 멀미를 이겨낸 육지 대표 강태준 군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말수는 여전히 투덜거렸다. 길수야, 너는 왜 맨날 우리 집에서 밥 먹냐? 길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가족도 밥값은 내야 혀. 작은 방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복래는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기다림은 누군가만 바라보며 멈춰 서 있는 일이 아니었다. 울고 일하고 버티며 자기 삶을 지켜내는 일이었다. 흑산도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복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자기 삶을 붙들고 서 있던 자신이 있었다.